안녕하세요. 2022년 제2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풀어보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셨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두 다항식이 주어지고 두 다항식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한번 써볼까요? 자, a-b 라고 했을 때 a에는요 2x의 제곱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b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녀석 계산할 때는요, 자 우리가 먼저 괄호로 묶인 이 식들을 풀어줄 건데요. 자, 전개라고 하죠. 자, 2x의 제곱 플러스 x 써주시고요. 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동료한끼리 연산을 해주시는 거죠. 자, 현재 보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두 녀석이 동료항이 됩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소거가 되니까 0이 돼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남는 것은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찾아주시면요. 자, 3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항등식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항등식 문제는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어떤 게 더 편할지 한번 볼게요. 지금의 경우는요. 좌변과 우변이 둘 다 x에 대한 2차식으로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수비교법이 훨씬 편한 방법이겠죠. 자, x제곱 앞에 계수 비교합니다. 1로서 같아요. 자, 1차항의 계수 비교하니까 어때요? 좌변은 a, 우변은 o. 근데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5와 같다. 자, 상수항 마이너스 2, 여긴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자, 5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3이다. 즉 정답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자,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뭘 찾으라고 해요? 그렇죠. 나머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당하는 식.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자, x-1로 나눈다라면서요. 자, 나눴을 때 뭐가 생길까요? 그죠? 몫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몫이라는 것을 qx, 나머지 r로 둘게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특별히 다른 계산 없죠? 자, 여기만 없어져 준다면 나머지 r이 누군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x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가 0이 된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죠? 하지만 요 녀석이 0이 돼주면 곱의 형태니까 얘가 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에는 1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우변은 우리 계획대로 얘 0으로 만들었죠? r만 남습니다. 자, 따라서 r의 값은 8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정답 체크해 주시면 4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나머지 정리식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한식이 x 플러스 a의 세제곱과 같다. 자,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우리가 세제곱에 대한 전개식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쉽게 그냥 빠르게 정답을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 녀석을 다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얘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a를 3번 곱한다. 자, 근데 이 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12x 플러스 8과 같아야 돼요. 자,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3번 곱하다 보면 a만 3번 곱해지는 상수항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 누군가 봤더니 여기 8이 보이네요. 그죠? 아, 그럼 a를 3번 곱하면 8과 같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두 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a의 세제곱이 8과 같다. 이런 사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세제곱해서 8이 될 수 있는 어떤 수를 찾아보면 a는 2밖에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 중에 이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a-2와 a의 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이 성립하게 하는 a 값은 2뿐만 아니라 얘가 0일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허근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수 a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구한 값을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하고 전개했을 때 여기 개수들이 맞춰지지가 않겠죠. 네, 그러한 이유에서 2만 정답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 3-2i의 켤레 복소수. 자,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란 복소수가 주어지게 되면 자, 이렇게 위에다 바를 하나 긋죠? 자, 이걸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누구의? a 플러스 bi의. 자,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렇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는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3-2i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켤레 복소수? 허수 부분 마이너스 2네요. 자, 어떻게 고쳐주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2i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3 플러스 ai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2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자,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서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와 같아서 자, 4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알파, 베타 두 녀석의 곱의 형태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 구했네요. 자, 따라서 정답 4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주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죠.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이 범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2차 함수가 주어지고요. 자,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표시도 잘 돼 있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죠. x가 2일 때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된 요 구간이 되겠죠. 자, 나머지 점선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여기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여긴 2가 돼요. 근데 여기는 또 함수값이 3이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최소값이 되는가 하면 요 녀석이 뭐란 얘기예요?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3, 요 녀석이 최대값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이 녀석의 한 근이 1일 때 어떤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쵸? 미지수 대신에 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정리해 볼게요. a는 자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2번 4 요 녀석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다. 고민하지 마시고 미지수 대신에 대입을 해라.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립방정식 주어졌습니다. 자, 역시 해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근이라고 했죠. 자, 그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에 x 대신에 3을 y 대신에 b를 넣으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과 b를 각각 위에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3 플러스 b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b가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3 대입하시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요. 자, b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b가 1인 거 이미 알았죠? 자, 1의 제곱이니까 1. 자, 이게 a와 같다. 자, 그럼 역시 a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b를 더하랬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9로서 4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문제 맞죠? 자, 이런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절대값 x-3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으로서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어떤 절대값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양수 a, 이때 a는 양수입니다. 이유는 모든 실수의 절대값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어떤 음수보다 작다 또는 0보다 작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 해이범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 제가 2차 부등식과 연결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 따라서 얘가 는이라고 생각하시고요. a가 되는 x값을 찾아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자, 그 중에 마이너스 a가 작은 거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의 사이값.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는 작작 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x가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절대값 x-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x-3이 3이 될 수 있는 x값을 찾습니다. 자, 물론 정확히는 절대값인 거죠. 자, 그럼 누가 나올까요? 6을 넣어도 3이 되지만 0을 넣어도 3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x는 0 그리고 x는 6이란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작은 거, 큰 거. 자, 그리고 부등호 보시면 돼요. 작다라고 돼 있죠? 아, 그럼 사이값. 그 0, 그 6 사이에 x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부등식에서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다 등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0 이상 6 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타내실 수 있겠고요. 자, 수직선 보시게 되면 6은 표현이 돼 있는데 0이 없어요. 대신에 a가 있네요. 아, a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네, 제가 조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팁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길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풀이 과정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절대값의 정의는 뭡니까? 그렇죠? 원점이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x-3이라는 점까지 거리가 3 이하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묻느냐? A, B의 중점. 자,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죠? 자, 이거는 두 점의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X좌표끼리의 평균, Y좌표끼리의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로 구해볼까요? 자, 중점을 제가 편의상 M이라는 문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은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 X좌표.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 값을 2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 그 다음에 2로 나눕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M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2니까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 1,1.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중점의 좌표 찾는 공식은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교재 펼쳐서 어떤 개념이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쉽게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충분히 다음번에 놓치지 않고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12번 보실게요. 자, y는 x-1의 수직이고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하나가 있겠네요. 자, 얘한테 수직인 어떤 직선을 얘기하고자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다. 그럼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은 기울기곱.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직선이 y는 x-1이잖아요. 자, 여기는 직선은 누군지 몰라요. 제가 표현상 L이란 문자 쓰도록 할게요. 자, 이 직선은요. 누군진 모르지만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이란 사실로부터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서 0,3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L이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3을 지나가니까 x-0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해결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자, 누굽니까?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원의 방정식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던 어떤 식의 모양이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 제곱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 줌으로써 원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었다. 자, 그 값이라는 게 누구냐? 자, 중심이 3,-1이면 여기가 중심 x좌표, 중심의 y좌표. 따라서 자, x-3의 제곱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리고 r은 누굽니까? r은 반지름인 거죠. 근데 반지름이 안 주어졌어요. 조건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모르니까 r제곱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 원점의 좌표는 그렇죠. 0,0입니다. 자, 그 점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미지수 x, 미지수 y에 각각 대입합니다.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요. 0 넣어주시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럼 r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 된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r제곱 대신에 1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답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정답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노랗게 표현해드린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녀석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형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자,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하나는 점의 이동, 하나는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대입해준다. 자, 요거 아직까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만약에 x, y란 점이 있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제가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점이니까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의 미지수에다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이동. 그럼 뭐를 도형이라고 합니까?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y는 fx. 이렇게 표현된 식들을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fx, y는 0과 같이 표현된 식들을 다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난 녀석을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x축 대신에 x축을 따라 a만큼 y축을 따라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자, 여기 결과는 제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건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여기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도형의 이동은요. 이동하는 양만큼을 미지수에서 뺍니다. x에서 a를 빼요. 그리고 이 값을 x라는 문자 대신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y에서 b를 뺍니다. y 대신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요건 여러분이 한번 채워봐 주세요. 자,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지금 뭐냐면 3,4라는 점을 옮기는 거잖아요. 자, 얘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는 거죠. 자, 점이네요.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준다. 자, 마이너스 1 더해주면 2가 돼요. 자, 마이너스 3 더해주면 1이 됩니다. 2,1이 되는 거구나. 자, 정답 찾아볼까요?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1번에 정답.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한다.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의 질문은요. A란 집합과 B란 집합이 주어졌을 때 A 차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N이 붙었네요. A 차집합 B의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는 질문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은 A 차집합 B만 정확히 찾아내시면 돼요. 자, A 차집합 B의 의미는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한 집합인데 자, A 교집합 B는 누굽니까? 지금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네요. 3과 4가 공통 원소네요. 그러면 1, 2, 3, 4를 원소로 가는 집합에서 3, 4라는 녀석을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외해 주니까 누구 남습니까? 그렇죠. 1과 2만 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물어봤다고요? N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이런 거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자, 따라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예전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꼭 그렇게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안 됩니까? 그려도 돼요. 자, 여기에 1, 2, 3, 4가 있고요. 여기 3, 4, 6이 있는데 공통 원소부터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 쓸 때 컴마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3, 4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1, 2, 여긴 6. 그럼 여러분 여기 딱 보이죠? 차집합은 어디예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가 1과 2 두 개니까 정답 2 이렇게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문제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신 있게 또 한번 풀어보시죠. 자, x는 2이면 x세제곱은 8이다. 자, 이걸 뭘 물어봤습니까? 대우. 대우가 뭐지? 대우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명제라는 건 P이면 Q이다의 꼴로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녀석의 대우를 찾아봐라. 대우 명제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이 있으면 위치를 일단 바꿔요. 근데 바꾸기만 하면 역이에요, 역. 근데 바꾼 상태에서 각각의 부정을 취합니다. 부정을 어떻게 표현하죠? not으로 표현하죠. 즉 얘와 얘 위치를 바꿔요. 그럼 Q이면 P이다요. 근데 부정을 취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걸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즉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여 역을 취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사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x는 2이면 x세제곱 8이다의 대우 명제. 자, 가정 뚝 잘라요.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명제의 구조죠?
그럼 뭐뭐이면 이 부분이 가정이 됩니다. 자,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에요. 자, 대우를 구해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위치 바꿀 거야. 자, 부정을 취할 거야. 등호의 부정이면 같지 않다죠. 자, 따라서 x의 세제곱이 8과 같지 않으면 자, x는 2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몇 번이 있을까요? 쭉 찾아보니까 4번의 정답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 공부하실 때 명제가 약간 이제 말장난스러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명제에서 다루는 이제 개념들이 있었죠. 원래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영명제는 어떻게 구하며 대우명제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거짓 판단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인버스 5가 나오네요. 자, 역함수란 뜻인 거죠, 여러분들? 자, F라는 함수가 밑에 주어져 있어요. 얘가 F야. 자, 그 역함수는 누굽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 아, 얘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였지.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같이 공부하실 거. 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원래 함수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1대1 함수. 근데 1대1 대응은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도 만족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F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근데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쓰인 5라는 숫자는 X의 값이 아니라 Y의 값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5. 아,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어떻게 한다? 거꾸로. 나한테 화살 쏜 놈한테 화살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1로 보내주는 거죠. 아, 따라서 F 인버스 5는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구나. 쉬운 거죠, 그죠? 막상 해보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이 녀석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대요?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우리가 앞서 다뤘던 문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평행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은 x, y와 같이 순서쌍으로 나타나는 녀석을 이동을 시키는 건데 점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뭐라고 했죠?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도형을 평이동할 때에는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을 한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문장이 길잖아요. 자, 이거를 식으로 옮겨 적어 봅시다. 자, y는 x분의 1이 있었는데 얘를 x축을 따라서 a만큼 평이동을 시켰더니 y는 x-1분의 1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써놓고 보니까 방정식의 형태네요. 아, 도형이구나. 그럼 도형의 이동 어떻게 한다? 아, 이동한 양이 a네. 그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해라. 맞습니까? 그 여기다가 x에다가 x-a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y는 x-a분의 1이 됩니다. 이 식과 같아야 돼요. 틀린 그림 찾기. 아, a가 1만 대주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a는 1, 3번 이렇게 정답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림과 같이 4점의 작품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점의 작품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자, 3점을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줄을 세운다. 순열을 쓸까요? 조합을 쓸까요? 그렇죠. 순열의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순열의 문제인지 조합의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열이든 조합이든 먼저 뭐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끝나면 조합. 선택을 한 후에 내가 줄을 세워줘야 돼. 일렬로 배열을 해야 돼. 이러면 순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 같은 경우는 N permutation R, NPR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었는데 여기 있는 N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대상의 개수.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개수, 개체수. 자, 그럼 몇 개가 돼요? 3개. 그래서 4p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얘는 4부터 연속한 자연수 3개를 쭉 곱합니다. 4부터 연속한 자연수 3개니까 이렇게 3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24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정답 찾아주시면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기호에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3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자, 내가 이 4개 작품 중에서 누군가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누군가 갖다 놓을 거야. 갖다 놓을 거야. 그럼 여기 누가 올 수 있겠니?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니? 그럼 넷 중에 하나 갖다 놓을 거니까 4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미 누구 하나 갖다 놨죠? 이제 3개 남았잖아요. 셋 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2개 갖다 놨네? 2개 남았네? 둘 중에 하나 가져오면 돼요. 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수학에서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자, 따라서 곱해주시면 24가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런 방법도 좋지만 근데 우리가 배운 기호도 써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다.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자, 서로 다른 3개의 프로그램을 선택.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건 3개.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뒤에 잘 봐야 돼. 선택하고 줄 세웁니까? 아니면 선택만 합니까? 선택하고 끝. 그죠? 그럼 뭘 씁니까? 조합을 씁니다. 조합은 N, 컨비네이션 R과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쓸 N은 전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니까 R은 3.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하시란 얘기예요. 맞죠? 자, 5 컨비네이션 3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일단은 순열처럼 생각하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줄을 먼저 세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택만 할 거지 줄 세울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줄 세운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안 세울 거야. 그럼 3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면 다 한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약분 해서 계산 얼마? 10.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들 보시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2가지 개념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라는 문장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차이 하나만 정확히 기억합시다. 순열은 선택한 후에 일렬로 줄을 세운다. 조합은 선택하고 끝.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내가 선택한 후에 줄을 세워줘야 되면 순열을 쓰는 거고 선택하고 끝나는 거면 조합이다. 요것만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20문항의 문제를 모두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오답 정리 꼼꼼히 하셔서 다음번에 내가 오늘 실수했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나왔을 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오늘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